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죠? 지난 주간에는 갑자기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서 좀 많이 추웠고요. 10월 15일 중순인데 벌써 이렇게 날씨가 추워졌어요. 좀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실내에 있는 분들은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이제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깥에서 움직여야 되시는 분들은 그만큼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올 겨울이 걱정이 되는데요. 또 지금 또 겨울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독감이라든지 코로나가 또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항상 요즘은 뭐 늘 걱정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는 있는데요. 우리 건강 잘 관리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영대 형님, 황유모 형님 고맙습니다. 먼저 일찍부터 들어와 주셔서 같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방송해드렸던 노년기 구강 변화에 따른 질병 예방을 위한 운동이나 이런 것까지 지금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노년기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우리 나이 50대 넘어서면서부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조금은 준비해야 될 내용이라서 이번에 이제 이런 타이틀로 시작을 했고요. 지난번에 이제 보여드렸듯이 치아가 이제 변화가 많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잇몸 치주 조직의 변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난주에는 치아 변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렸고요. 오늘은 우리 치주 조직 특히 이제 구강 변화 잇몸 질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치연염, 치주염, 치주농양, 치연농양, 뭐 잇몸 정식, 잇몸 퇴축 이래서 병증들을 제가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치아가 뭐 이런 방법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이쪽에 이제 기본적인 정상적인 치아와 잇몸은 이런 방법으로 색깔이라든지 부종이라든지 피가 난다든지 잇몸이 내려앉은 이런 증상들이 없어야 정상적인데요.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정상들 여기 있는 치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치아를 표시한 부분이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는 우리 이제 치연에 염증이 생겨지고 잇몸 염증이 생겨져서 피가 나고 붓고 문제가 생겨서 점점 이제 뼈가 이렇게 녹아 내려가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진 상태에서 치적을 뼈가 많이 녹아내리게 되면 결국은 치아가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탈락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결국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우리 잇몸의 형태나 치주 뼈에 관련돼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겨지는 게 정상이고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겨져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뼈들이 약해지게 되면 이렇게 뼈가 내려가고 뿌리가 노출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이제 병증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보셨을 때 치연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제 잇몸에 이제 염증이 생겼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잇몸 뼈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보통 이렇게 조금 부어 있다든지, 피가 난다든지, 뭐 그런 형태들을 보통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 있는 치주염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이게 치주염 자체가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풍치라 그러는데 아까 이제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되어져서 기본적인 정상이 있다가 뼈가 치연염이 진행이 되어져서 치아가 이렇게 뼈가 노출되는 뿌리가 노출되는 이런 형태가 되어져서 흔들리게 되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본 이거를 우리 칫솔을
그 치아라고 보시면요.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이 안쪽에 이렇게 이제 뼈 속에 들어있고 잇몸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힘을 발휘하고 움직이지 않는데요. 이 부분들이 치석이나 여러 가지 이제 좋지 못한 게 생기고, 그 다음에 골다공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국 뼈들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절반 이하 정도로 내려가면 그때부터 상태가 좋지 않아서 흔들리거나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내려가서 치아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없이 이제 치아가 탈락하게 되는, 빠지게 되는, 또 아니면 빼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통 전체적으로 풍치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때는 잇몸에 생긴 염증들이 치주인대 를 따라서 이렇게 잇몸에 쭉 내려가서 염증이 파고 들어가는 형태, 그래서 잇몸뼈까지 이제 녹아 들어가는 형태를 이야기하고요. 치주 농량은 치아와 잇몸 사이 공간에 생긴 고름이 치아 뿌리를 따라서 형성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붓고 피가 나다가 그 증상이 심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골마서 고름 주머니가 나오게 되고 그게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를 이제 치주 농량이라 그러고요. 치연 농량은 주로 염증이 기본적으로 치아 주위에만, 잇몸에만 국한된 급하게 급성으로 생긴 형태를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잇몸이 과다하게 정식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잇몸이 정식하는 경우들도 결국은 이제 음식 찌꺼기가 끼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물 복용들을 했을 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유에서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잇몸에 붙어 있는 치석, 음식 찌꺼기 여러 가지들 제거해주고 염증약을 좀 사용하게 되면 대부분 다 좋아지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혈압약이라든지 또 먹는 분들, 또 당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잇몸이 자주 붓는 분들은 좀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잇몸 퇴축, 잇몸이 내려앉아서 치아 뿌리가 노출되고 일상생활에 치아가 시린 증상을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에 여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뿌리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하얀색 밑에 뿌리인데요. 이 뿌리가 노출되게 되면 이게 이제 결국은 시린 증상이 나타나는데, 보통 우리가 겨울에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고 있다가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가 이제 할 수 없이 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찬물, 뜨거운 물 이런 데 이제 자극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잇몸이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이거를 위로 이만큼 몰래처럼 올리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고, 그렇게 하려면 수술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올리는 거는 못한다. 대신 어느 정도 잇몸이 내려앉아 있는 경우에 그것들을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고,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처치를 해줄 수 있는 좋은 기구들도 있고 좋은 약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린 증상이 있을 때 치과에 들르셔서 그런 부분들을 잘 회복하시면 또 특별히 지장 없이 좀 쓰실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부분들을 잠깐은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제 치주 질환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치주 변화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노년기에 구강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르신들이 주로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 타액 분비가 줄어드는 것. 우리 침이 분비가 줄어들어서 입안이 건조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단순한 상황이 아니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영향을 끼칩니다. 특별히 이제 충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치주 질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일으키는 원인이, 그 중에서 굉장히 큰 게 이제 타액 분비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제가 또 더 말씀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드리고, 또 타액 분비를 촉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과 그 다음에 관리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더 문제가 생겨지는 부분들이 연화장애,
보통 이제 침을 넘기는 거라든지 음식을 이렇게 넘기는 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져서 특별히 어르신들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빈성 폐렴, 그래서 음식들이 원래는 식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칫 이게 안에 있는 근육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도로 이렇게 넘어가거나 문제가 생겨서 폐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폐렴 증상 여러 가지들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열화장애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질식이라든지 허빈 위험들이 결국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는 이번에 제가 이제 조금 운동하실 수 있도록 관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살에 걸린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사례가 좀 걸린다 또 이렇게 그런 경우에 그만큼 이제 여기 주위를 잡아주고 있는 근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운동 관리요법 이런 것들까지 제가 조금은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전신질환이 구강 변화, 구강 질환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만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 주로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특별히 이제 성인병이라서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타액 분비 저하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뭐 모든 게 거의 이제 구강질환하고 밀접한 관계들이 있어지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되어져서 구강질환이 생기든 구강질환이 문제가 있어서 여러 문제가 생기든 미리 예방하고 관리해주는 방법,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에서 유념하시고, 다음 주에는 제가 간단하게 짧은 시간이라서 전체적으로 해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타액 분비를 좀 촉진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턱관절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연화장애라든지 이런 우리가 기관지 쪽을 어느 정도 바깥에서 이렇게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슈랭TV 박순락 대표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민대상 취약계층 치아관리 공모사업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다문화 가정 구강 건강 예방 서비스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이런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이제 앞으로 더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치과에서 기다리는 치과가 아닌 나가야 되는 그런 치과로서의 역할들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중증 장애인들이라든지 치과를 찾아오지 못하시는 분들 구청과 동사무소 협력해서 그리고 장애인복지관과 협력해서 찾아가는 진료를 협력해서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지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법적인 문제나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뒷받침 그리고 여러 단체들의 협력들이 사실은 필요하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공감대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시행하기가 굉장히 지금은 뭐 어려운 상황으로 사실은 돼 있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치과에서 저희들이 이제 외부에 나가서 이제 우리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어르신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주민들 상대로 우리 이제 치아 관리에 관련돼 있는 교육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 이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인력 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도 다 감당하지는 못하는데 제가 이제 점점 치과 진료하는 시간들을 줄여 나가면서 사회에 이렇게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더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또 필요한 어떤 그런 일들은 또 아까 이제 전용대 목사님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해주시는데 속히 진료 차량, 외부에 나가서 진료할 수 있는 차량들, 실제로 요즘 각 대학병원이라든지 건강센터에 그 진료용 차량들이 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는데 그 차량이 대부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버스입니다. 버스로는 그 동네 안에 특별히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어려운 분들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골목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진료용 차량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준비해서 어려운 섬지역이라든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중증장애인들을 찾아가는 그런 진료를 하기 위해서 진료 차량들을 준비하는 일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것들도 이제 아무래도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아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그런 부분을 잘 풀어갈 수 있는 또 지혜도 필요하고요. 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을 잘 풀어가야 될 문제가 또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전부 다 계획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방송에 들어오셔서 응원해 주셨듯이 앞으로 그런 일들이 어떤 우리가 해서 나 혼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내 혼자 건강하고 이게 아니라 특히 취약계통들, 그리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돈이 없어서 힘든 그런 분들에게 의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일에 같이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제안들을요 제가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것도 박순학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들 특별히 이제 성북구청에 관련돼 있는 우리 주민자치센터와 장애인 복지관, 그리고 이제 장애인 단체 이런 곳, 그리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저소득층, 또 홀부모 이런 분들과 협력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진료를 도우는 일을 충분히 지금, 그러니까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지금 현재 감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평균 이제 그런 비용들이 책정이 되어져서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저희 치과에서 거의 감당을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벌써 제가 어떤 주민 지원 사업비가 책정되기 이전에 치과를 시작하고부터 13년 전부터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사실은 책정되어 있는 금액 자체가 정말로 조금입니다. 몇 사람 하고 나면은 그 비용들이 사실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무지하게 이제 많이 필요한 그런 경우들입니다. 지금도 아마 제가 이렇게 통계는 내보지 않았지만 지금 사실은 이제 사업비가 지출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치과에서 감당하고 있는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미미하고요. 거의 대부분 최소한 절반 이상은 제가 부담을 해서 그분들을 치료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혜택을 몇 사람 받는 사람 이외에도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거의 제가 순서대로 감당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형태들이거든요. 그래서 치과 진료비들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진료들이 주로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치료를 해주는 걸로는 아무리 해도 그거는 감당이 사실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 어린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린 친구들부터 먼저 어떤 그런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적으로 갖춰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들에 관련돼 있는 진료들은 협약이고 뭐고 특별하게 이게 어떤 필요성이 없다 할까? 하여튼 우리 유치원, 초등학교 다니는 어떤 그런 애들 중에 우리 요즘은 드림스타트라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로 감당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일부입니다. 의료 혜택에 관련돼 있어서는, 특히 치과 진료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닌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쪽이 참 쉽지가 않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가 예방이라든지 환경, 보건 쪽으로 굉장히 사실은 접근이 잘 되면 좋은데, 특별히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치약 칫솔을 개발하고 구강용품에 관련돼 있어서 준비를 한 게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해주려고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힘이 들지만, 그 전에 미리 예방 교육이라든지 양치질, 최소한 양치질을 잘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 충치가 있었을 때라든지 치아 관리를 해준다든지 스케일링을 해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병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치아를 발치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거, 이거는 이제 시간이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서는 최소한 미리 감당을 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치약 칫솔을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온 게 이제 저기 치약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치약하고 칫솔하고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이제 제가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고, 칫솔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치약 칫솔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또 관리가 안 되는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양치질하는 방법을 일러드리고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지를 일러드릴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일환으로 제가 또 이제 하는 게 이렇게 구강 질환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구강 건강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일반적으로 이제 치과 의사들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려고 이제 무지하게 노력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영상을 보셨을 때 보신 분들이 그거를 이제 아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 그게 이제 제가 굉장히 목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오히려 더 힘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구강질환 인식 개선, 이게 이제 결국은 운동 차원에서 사실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사전 예방을 하고 관리를 해주는 거, 이거는 결국은 전체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여러 사람들이 필요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동료 치과 의사들이나 여러분들하고 협력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제 제일 지금 제가 그래도 지나고 보니까 잘했다고 생각되어지는 게, 저희 지역에 그 유치원이 있는데요. 유치원이 개원을 하게 되면 연초에 모든 아이들 구강위생 교육을 거의 이제 저희들 연결되어 있는 거의 한 두세 달 동안 거의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치과에 오는 두려움을 없이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아이들 양치 교육하는 거, 양치질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치과 의자에 와서 진료 의자에 직접 앉아서 거울로 이렇게 입안을 들여다보고 아이들 구강 검진해 주는 거. 그게 지금 처음에 이제 그냥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벌써 횟수가 많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 관리하였던 아이들이 벌써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는 그런 나이가 다 됐고요. 그러다 보니 그 아이들은 진료에 대한 거부감들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이제 아이들이 좋게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진료를 한번 이렇게 받고 가면 그 다음부터는 치과에 와서 특별하게 이제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진료 안 받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유대감을 넓혀나가고 아이들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우리 중증장애인들이라는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진료해드리는 이런 일들이 더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인력들이 부족하고, 그다음 결국은 우리 같이 협력하는 분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일들이 저도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그게 나갈 수 있는 시간이 토요일이나 그 일요일 뭐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럴 때는 우리 관공서하고 협력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하고 협력해야 되고, 구청하고 동사무소, 그다음 장애인복지원 협력해야 되다 보니까 주말에 누가 쉬는 시간에 나와서 그걸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잘 없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막 그런 분들 이야기해서 모시고 나가고 같이 나가고 다니고 이랬는데, 나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주말에 와서
그런 일들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잘 더 진행하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상황을 알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돌볼 수 있는 게 복지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뭐 물질로 돈이 얼마 지원돼서 그거는 사업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들을 봤을 때는 너무 좋지 않고요. 지금까지 저도 진행을 해보지만 많은 분들이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야, 너 그거 정부에서 돈 받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또 그리고 너 누구 말 맞다나 정치하려고 너 그렇게 봉사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주로 다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누구 당연히 누구가 해주는 거니까 해주는 거지 뭐 왜 해주겠어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뭐 진료를 그냥 이렇게 동사무소 협력해서 보건소와 협력해서 무료로 진료해드리거나 관리를 해드리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부분들이 이 복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의식들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는 부분들까지가 오래 걸렸고 지금은 뭐 저희 치과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그런 것들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서로가 감사하고 저도 찾아주셔서 저를 믿고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분들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그리고 결국은 진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료를 받아서 그래도 조금이나 젊은 분들은 다시 사회에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만들어 드리는 것까지 사회 복귀가 제일 우선시 되는 그런 진료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예방 차원에서 하는 진료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구강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결국은 또 좋은 질문들과 또 좋은 제안들을 또 해주셔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깊이 있는 이야기들도 몇 가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좋고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제가 봉숭아물을 좀 드렸습니다. 아내랑 시간을 가지는 게 많아졌어요. 특별히 코로나가 뭐 다 나쁘긴 하지만 저한테 좋은 거는 저한테 저녁 시간을 준 거고 시간을 만들어 준 겁니다. 이 코로나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계속 있지 말고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저녁 모임이 두세 개가 항상 있었는데 코로나 이선 이후로는 거의 2년 동안 지금 모임을 가지지 않다 보니까 저한테는 저녁 시간이 생겼고요. 그래서 가정에 저는 집 아내가 항상 저녁에 하숙생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였는데 이제 저녁 시간을 같이 하면서 운동도 같이 하고 그리고 시간도 같이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 또 부부간에도 그렇고 가정이 더 원만해지고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쁘다고만 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코로나 자체가 나쁘다. 극하고만 있지 말고 이 코로나가 나한테 주는 게 뭐냐?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그러면 과연 사업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 부분들을 잘 찾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삶이 더 풍성해지고 이번 코로나 통해서 이후에는 여러분들 사업이나 모든 것들이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보통 평소 때보다 이제 시간이 한 2배 정도로 시간이 흘렀네요. 그래도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열심히 잘 준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그 건강에 대한 관련돼 있는 상식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같이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라든지 또 구강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또 제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운영해보는 그런 시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셔서 이렇게 방송 같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좋은 걸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한 주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